안녕하세요, 영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는 돈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장에는 9,160원이라는 시급이 존재하죠. 근데 영업이나 사업에는 시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1시간의 가치가 9,160원이 아니라 9,160만 원도 되는 게 사업과 영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을 시작을 했고,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보다 영업은 불안정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생이 제일 불안정합니다. 직장이라고 과연 안정적일까요? 요즘 40대에도 정년퇴임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기업에서도 조기 퇴임 또는 정년퇴임을 빨리 유도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절대 완벽한 건 없고 안정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잠깐 동안 내 마음이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것들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어떤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수수료가 높은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달라요.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냐 라는 방향성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 한 대가 100억짜리입니다. 근데 이 차를 팔면 10억을 주겠대요. 수수료로.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100억짜리 차를 누구한테 팔 거냐고.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팔아야 돈인데 내가 팔지 못했을 때에는 무망돈인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있는 돈인 거죠. 내가 저걸 팔았더라면 이렇게 벌었겠지만 결국 내가 팔지 못했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100억짜리 차를 팔아서 10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0억짜리 차를 팔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보다는 방향성을 보셔라,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냐,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스템을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고정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걸까요? 고정비 때문에 죽겠다, 고정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나 사업이나 분명히 좀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잘 됐든 안 됐든 봐주지 않아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 가끔은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고정비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는 엄청나게 높게 주는 대신 고정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리스크인 거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특히나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제대로 마스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고정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고정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시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 회사에서 고객 확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냐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DB 영업을 지원해줄 수 있냐 라는 거를 보셔야 하는데, 예전에는 보험 영업이라는 게 개척 영업하는 게 당연하다시피 됐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물론 개척 영업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특히나 보험 영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척 영업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B 영업이라는 게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원래는 보험회사를 3개월 정도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저히 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고 들어와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열심히 할 생각 있다. 근데 저는 정말 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보험이 아니고 휴대폰이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지인 팔면 반칙입니다. 꼭 회사에서 제공되는 거를 잘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달 안 됐던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벌어가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잘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그 회사가 그대로
보험회사가 됐지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DB 영업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B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DB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수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DB를 준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뭐 한 달 뒤에 나올지 뭐 2주 뒤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면 이거는 원활한 DB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내가 영업할 수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인가 따져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명품 구매하시죠? 명품 왜 구매하십니까? 3-4배 정도 싼 스포츠 매장 브랜드 많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할까요? 재질? 오히려 스포츠 매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명품을 살까요? 바로 그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그 명품이라는 가치.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앞으로 시대가 판매자가 소비자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판매자를 찾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보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상품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TV는 삼성 하듯이 보험은 적이다 라는 브랜드가 분명히 오래가는 회사와 짧게 끝나는 회사가 나뉠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설계사들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매장을 차려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매장을 차리실 겁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세가 조금 싼 곳이 있고 월세가 좀 비싼 곳이 있습니다. 또는 직원은 1명부터 안 쓰셔도 되고 뭐 3명, 5명까지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월세가 일단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일단 내가 사업을 처음 하니까 좀 더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직원을 1명? 그냥 직원 없이 제가 먼저 해보다가 좀 잘 되면 그때 뭐 3명, 4명 이렇게 늘려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외딴 곳에 있는 매장으로 그 물건을 사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있는 곳으로 사러 가실 건가요? 또는 직원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를 반겨주는 회사로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 혼자 앉아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항상 소비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조금 더 이득될 수 있는 회사를 많이 찾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판매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설계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팔 수 있는 소비자가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자,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저는 저희 회사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사가 저를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몇십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예인 광고라든지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청구를 대신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험 점검을 해주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사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이 너무 편한 거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초창기에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객님 상담을 가면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 이름은 잘 모르셔도 어플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걸로 또 혜택을 보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계약을 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많이 느꼈던 거죠. 회사의 브랜드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말 영업을 쉽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스스로 테이블은 어차피 특히 GA 같은 경우에는 원수사에서 스스로가 넘어와서 그 재량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GA는 수수료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수수료를 어떻게 설계사에게 조금 더 주냐, 아니면 조금 덜 주고 복지를 만드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 회사에서 수수료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높게도 주고 있지만 거기에 광고까지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과연 이 수수료는 업계에 있었던 수수료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회사 선택하실 때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회사는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어요. 분명히 다 있지만 오래가는 회사가 분명 좋은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발성, 그냥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회사가 아니라 오래 가실 수 있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